아파트층을 고를 때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뷰가 좋아서, 햇빛이 잘 들어서, 아니면 그냥 그 층밖에 남지 않아서? 오늘 스님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층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층수가 당신의 돈복을 열기도 하고 조용히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새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사는 층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기 한 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쓸데없이 쓰지도 않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쇼핑도 참습니다. 그런데 월말이 되면 통장이 항상 비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본인도 모릅니다. 카드 명세서를 봐도 특별히 큰 지출이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어디선가 새어나갑니다. 이분이 사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풍수적으로 재물의 기운이 정체되거나 반대로 너무 강하게 빠져나가는 층수였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매일 밤 우리가 기운을 채워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 자체가 기운을 빼앗아 간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및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층일수록 좋은 것 아닌가? 조망도 트이고 공기도 맑고 소음도 없으니. 그런데 스님이 수십 년간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고층으로 이사한 후 오히려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좋다는 층을 골랐는데 이사 후에 가족 간 다툼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층이라 무시했던 곳으로 이사한 뒤 갑자기 매출이 오르고 건강이 회복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고를 때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군, 교통, 방개수, 향, 그런데 층수는 그냥 넘어갑니다. 몇 층이면 다 비슷하지. 하지만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같은 향이라도 층수가 다르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사하는 분과 모르고 이사하는 분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지 않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아마 평생 그 이유를 모르셨을 겁니다. 지금 사시는 층이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재물과 건강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지금 어떤 층에 살고 있든 반드시 해야 할 것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만약 이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사를 앞두지 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층에서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돈이 새는 흐름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층수가 돈복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운의 흐름, 땅의 에너지, 그리고 사람의 몸과 마음에 작용하는 아주 구체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좋다는 층수로 이사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풍수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옛날 이야기냐? 현대에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냐?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건축학에서는 왜 채광을 따집니까? 왜 환기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왜 층간소음을 규제합니까? 공간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풍수는 그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체계화한 지혜입니다. 바람과 물, 즉 공기의 흐름과 에너지의 순환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것이 풍수의 핵심입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의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층수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아파트는 땅 위에 세워집니다. 땅에는 지기, 즉 땅의 기운이 흐릅니다. 이 지기는 층수가 올라갈수록 약해집니다. 1층에 가까울수록 땅의 기운을 강하게 받고 높은 층일수록 그 영향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낮은 층이 좋은 것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기가 약하다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기가 너무 강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기운과 층수의 기운이 서로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느 층이 무조건 좋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층수를 고를 때 자신의 기운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권하는 대로 가격이 맞는 대로 아니면 그냥 느낌으로 그렇게 선택한 층수가 자신의 기운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그 안에서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이유를 평생 모르고 삽니다. 이제 고층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높은 층을 선호합니다. 시야가 트이고 소음이 없고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고층에 산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고층에는 심각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게 지나갑니다. 풍수에서 바람은 기운을 실어 나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운을 흩어버리기도 합니다. 재물의 기운은 한 곳에 모여야 쌓입니다. 물이 고여야 깊어지듯이. 그런데 바람이 강한 고층에서는 재물의 기운이 모이기 전에 흩어져 버립니다. 열심히 벌어도 새는 느낌, 수입이 들어오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느낌, 이것이 고층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저층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저층을 기피합니다. 습하다, 햇빛이 부족하다, 외부 시선이 신경 쓰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층으로 이사한 후 재물운이 올라갔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층은 땅의 기운을 강하게 받습니다. 땅의 기운은 안정적이고 묵직합니다. 재물은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쌓이는 것입니다. 땅의 기운을 받는 저층이 재물을 쌓는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층이라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저층의 기운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층수는 높낮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층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저층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각 층수는 저마다 다른 기운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재물, 건강, 관계에 조용히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층수를 고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한 뒤에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인다고 느끼면서도 집 때문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층이 돈 복에 좋고 어느 층이 재물을 세게 만드는 것일까요? 숫자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시는 층을 떠올리며 들어보십시오. 아마 소름이 돋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층수를 풍수적으로 볼 때는 단순히 넘나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층이 가진 숫자의 기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숫자는 저마다 고유한 기운을 가집니다. 1은 시작과 생명의 기운, 2는 음과 조화의 기운, 3은 성장의 기운, 6은 흐름과 순환의 기운,
파른 재물과 풍요의 기운, 이 숫자들이 층수와 결합할 때 그 공간 안에 독특한 에너지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스님이 말씀드릴 내용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직접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시는 층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들어보십시오. 먼저 재물운이 강한 층수입니다. 첫 번째는 3층입니다. 3층은 성장의 기운을 가집니다. 땅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습니다. 지기를 적당히 받으면서 바람의 영향도 크지 않습니다. 기운의 균형이 가장 자연스럽게 잡히는 높이입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맞는 층입니다. 성장하려는 에너지와 3층의 기운이 서로 맞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님이 아는 분 중에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처음 가게를 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마침 계약하게 된 곳이 3층이었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첫 회부터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본인은 운이 좋았다고 하셨지만 스님이 보기에 3층의 기운이 그분의 새 출발을 도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6층입니다. 6층은 조화와 흐름의 기운을 가집니다. 동양 철학에서 6은 물의 숫자입니다. 흐름의 숫자입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막히면 썩고 흘러야 들어옵니다. 6층에 사는 분들 중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벌고 싶은 분보다 꾸준히 안정적인 흐름을 원하는 분들에게 특히 맞는 층입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에게 6층이 잘 맞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8층입니다. 8층은 재물의 숫자입니다. 동아시아 풍수에서 8은 예로부터 재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팔방으로 뻗어나가는 풍요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8층은 지기와 하늘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는 높이이기도 합니다. 땅과도 연결되고 하늘의 에너지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8층에서는 재물이 한 방향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수입이 생기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럼 당장 8층으로 이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여기서 틀립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8층의 재물 기운은 조건 없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8층의 기운을 제대로 받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집안의 정돈 상태입니다. 8은 풍요의 숫자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흐트러진 공간, 막힌 기운 앞에서는 8층의 재물 기운도 반감됩니다. 오히려 기운이 과하게 작용해서 지출이 커지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층에 살면서도 재물운이 풀리지 않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층의 기운을 제대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햇빛이 잘 드는 창을 자주 여십시오. 빛은 기운을 활성화시킵니다. 낮 동안 커튼을 닫아두는 습관은 재물 기운을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현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현관이 막혀 있으면 재물의 기운도 막힙니다. 셋째, 특히 북쪽 방향에 무거운 짐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북쪽은 기운이 모이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막히면 층수가 아무리 좋아도 기운이 순환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층의 재물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층의 기운은 그 사람의 타고난 기운과 상호작용합니다.
어떤 분에게 8층이 제복의 층이라면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과한 에너지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풍수는 획일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사람과 공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층을 고를 때는 반드시 자신의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면 3층, 꾸준한 흐름이 필요하다면 6층, 새로운 도약을 원한다면 8층, 이렇게 자신의 현재 상황과 층수의 기운을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재물운이 강한 층수를 말씀드렸습니다. 3층, 6층, 8층,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돈복을 터뜨리는 층이 있다면 반대로 재물을 조용히 새게 만드는 층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선택했다가 평생 후회하는 바로 그 층수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돈복이 터지는 층수가 있다면 반대로 재물을 조용히 빠져나가게 만드는 층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층수들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햇빛도 들어오고 구조도 좋고 가격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가족 간의 작은 다툼이 잦아집니다. 돈이 새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층입니다. 4층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동양 문화에서 사는 오래전부터 꺼려온 숫자입니다. 한국어에서 사는 죽을사와 발음이 같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사람들이 경험으로 쌓아온 집단적인 인식입니다. 풍수에서 4층은 기운이 정체되는 높이입니다. 땅의 기운이 올라오다 잦아드는 지점이 바로 이 높이입니다. 기운이 올라오다가 멈추는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들어와도 그 층에서 정체되어 흐르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묘하게 나가는 곳이 자꾸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됩니다. 아끼려고 해도 어딘가에서 계속 새어나갑니다. 4층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1층입니다. 1층은 땅과 가장 가까운 층입니다. 지기를 가장 강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기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무거운 기운이 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기운이 됩니다. 또한 1층은 외부의 기운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운, 도로의 기운, 주변 환경의 기운이 필터 없이 집 안으로 유입됩니다. 재물의 기운만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1층에 사시는 분들 중 이유 없이 피로감이 쌓이고 집에 들어와도 쉬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쉬지 못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돈 관리도 흐트러집니다. 세 번째는 꼭대기층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꼭대기층이 왜 나쁜가? 가장 높고 가장 좋은 뷰 아닌가? 하지만 풍수적으로 꼭대기층은 매우 불안정한 자리입니다. 하늘의 기운만 받고 땅과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기운만 받으면 기운이 뜹니다. 생각은 많아지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계획은 세우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대기층에서는 재물의 기운이 쌓이지 않고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실제로 꼭대기층에 사시는 분들 중 사업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수익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는 바쁜데 통장은 조용합니다. 네 번째는 13층과 14층입니다. 13층은 동양과 서양 풍수 모두에서
불안정한 기운을 가진 숫자로 봅니다. 서양에서 13은 불길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서양의 많은 고층 건물에는 아예 13층이 없습니다. 12층 다음이 바로 14층입니다. 동양 풍수에서도 13은 기운이 충돌하는 숫자로 봅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기운이 서로 부딪히는 높이입니다. 14층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숫자 1위와 4가 합쳐진 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에 정체된 기운이 높은 층수의 불안정함과 결합됩니다. 재물 기운이 들어와도 정체되고 동시에 기반이 흔들리는 두 가지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15층 이상의 고층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15층 이상의 고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바람이 강해 기운이 흩어집니다. 땅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사람은 땅의 기운을 먹고 삽니다. 땅과 단절된 높이에서 오래 살면 기운이 뜨고 불안정해집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꾸 흔들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재물 관리가 어렵습니다. 충동적인 지출이 늘어납니다. 불필요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고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런 보완 없이 고층에서 오래 살면 재물보다 건강과 판단력을 먼저 잃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스님이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장사를 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단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된다는 자신감에 좋은 아파트 고층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한 지 반년이 지나지 않아 오래된 거래처 하나가 끊겼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년 후 그분은 결국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본인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경기 탓을 하셨습니다. 경쟁자 탓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보기에 그분이 이상한 층수와 그 공간의 구조가 재물의 기운을 완전히 흩어버리는 형태였습니다. 이후 그분은 저층으로 다시 이사하셨습니다. 2년 만에 새 사업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층수 하나가 20년 쌓은 것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층에 사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층수들도 공간관리와 풍수보안법으로 단점을 상당 부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가 당장 불가능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층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층에서의 생활 습관입니다. 좋은 층도 나쁜 습관이 망칩니다. 나쁜 층수도 좋은 습관이 살립니다. 어떤 습관이 재물 기운을 막고 어떤 습관이 재물 기운을 살리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층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좋은 층에 살고 있으니 괜찮겠지.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층에 살면서도 돈이 모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층에 살면서도 착실하게 재물을 쌓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층수가 아닙니다. 그 층에서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기운이 들어오고 순환하고 쌓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서 매일 기운을 막는 행동을 반복하면 층수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스님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집을 지켜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재물운이 막힌 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현관이 어두웠습니다.
신발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우산, 택배, 박스,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언제 들여놨는지 모를 짐들이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파 옆에, 베란다 앞에, 창가의 창문은 언제 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닫혀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 이런 집에 재물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기운이 들어오다가 현관에서 막힙니다. 겨우 들어온 기운이 거실에서 정체됩니다. 순환하지 못한 기운은 썩습니다. 썩은 기운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재물이 강한 집은 어땠을까요? 현관이 밝았습니다.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거실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기운이 머물 자리가 있었습니다. 창문은 매일 아침 열렸습니다. 바깥에 새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문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부엌은 청결했습니다. 칼과 날카로운 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기운이 막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집에는 재물이 들어와도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기운이 순환하고 쌓이고 머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 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 문을 열어두십니다. 환기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재물 기운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물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물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집 안으로 들어온 재물의 기운이 화장실을 통해 계속 빠져나갑니다. 당장 오늘부터 화장실 문을 닫아 두십시오. 작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만 바꿔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제 층수별로 반드시 해야 할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층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고층의 가장 큰 문제는 땅과의 단절입니다. 사람은 땅의 기운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높은 층에서 오래 살면 그 연결이 끊어집니다. 기운이 뜨고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것을 보완하려면 땅과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흙이 담긴 화분을 거실에 두십시오. 흙은 땅의 기운을 직접 전달합니다.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상추 한 폭이든 허브 한 화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자주 맨발로 땅을 밟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공원이든 흙길이든 잔디밭이든 짧은 시간이라도 맨발로 땅을 밟으면 끊어진 지기와의 연결이 다시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집 안으로 들이십시오. 단, 고층은 바람이 강합니다. 너무 오래 열어두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짧게 여러 번 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저층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저층은 반대의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땅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무겁고 정체된 기운이 됩니다. 저층에서 재물 기운을 살리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습입니다. 저층은 습기가 많습니다. 습기는 기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재물의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가라앉게 됩니다. 제습기를 사용하십시오. 습기를 잡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가벼워집니다. 둘째는 빛입니다. 저층은 햇빛이 부족합니다. 밝은 조명을 사용해 빛의 기운을 보충하십시오. 형광등보다 따뜻한 빛의 전구가 좋습니다. 낮 동안에는 커튼을 최대한 걷어 햇빛을 들이십시오. 저층에 사시면서 집이 늘 어둡고 축축하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 느낌 자체가 기운이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밤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집의 기운은 밤이 되면 안정되어야 합니다. 밤늦도록 강한 빛과 소음이 이어지면 기운이 쉬지 못합니다. 기운이 쉬지 못하면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둘째, 오래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죽은 기운을 붓습니다. 죽은 기운이 집안에 쌓이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도 없어집니다. 오늘 당장 쓰지 않는 물건 하나를 버리십시오. 셋째,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하십니다. 집에 들어서며 힘들다, 피곤하다. 이 말들이 집안의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집은 기운을 채우는 곳입니다. 들어서는 순간만큼은 긍정적인 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풍수 실천법입니다. 지금까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습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집안의 배치입니다. 같은 층,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가구 하나의 위치, 거울 하나의 방향이 재물 기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배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특히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층수도 좋고 습관도 바꿨는데 왜 재물이 모이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의 배치입니다. 가구 하나의 위치, 거울 하나의 방향, 소품 하나의 색깔이 재물 기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질이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에 거울을 두십니다. 외출 전 옷매무새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울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기운이 그대로 밖으로 반사됩니다. 재물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거울에 부딪혀 다시 나가버립니다. 현관 정면의 거울은 재물을 내쫓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는 분들 오늘 당장 옆으로 옮기십시오. 거울은 반드시 현관 옆면에 두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기운을 반사하지 않고 오히려 기운이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유도합니다. 이 하나만 바꿔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 소파의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소파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소파가 문을 등지고 있다면 들어오는 기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현관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거실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소파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운이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소파는 가능하면 문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두십시오. 기운을 맞이하는 자세가 됩니다.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품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소파를 옮기기 어렵다면 앉는 방향만이라도 의식적으로 바꿔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은 하루의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낮에 기운을 채워도 밤사이에 다 빠져나갑니다. 침대 머리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머리가 북쪽을 향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북쪽은 땅에 안정된 기운이 모이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낮 동안의 판단력과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대 발 방향으로 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리가 문을 향하는 구조는 풍수에서 관을 내보내는 방향과 같다고 합니다. 기운이 자는 동안 빠져나갑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신다면 이 구조를 의심해 보십시오. 침대 위치를 바꾸기 어렵다면 침대와 문 사이에 가리개나 파티션을 두어 기운의 흐름을 막아주십시오. 이제 색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색도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재물을 부르는 색이 있고 재물을 내쫓는 색이 있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색은 세 가지입니다. 금색, 노란색, 초록색입니다. 금색과 노란색은 풍요와 번영의 기운을 가집니다. 현관이나 거실에 이 세 개의 소품을 하나 놓아 두십시오. 작은 금색 그릇, 노란색 쿠션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초록색은 성장과 생명의 기운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이 가장 좋습니다. 화분 하나를 거실 밝은 곳에 두십시오. 식물이 살아 쉬는 것 자체가 집안의 기운을 순환시킵니다. 단, 시들거나 죽어가는 식물은 반드시 치우십시오. 죽어가는 식물은 죽은 기운을 퍼뜨립니다. 재물 기운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도 있습니다. 현관과 거실에 검은색, 짙은 회색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기운이 무거워집니다. 모던한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검은색을 많이 쓰십니다. 세련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풍수적으로 현관과 거실의 검은색은 기운을 가라앉히고 정체시킵니다. 부엌에서도 주의할 색이 있습니다. 적색입니다. 부엌에 빨간색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화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화의 기운은 재물을 태워버리는 기운입니다. 부엌 인테리어에 포인트 색상을 쓰신다면 적색보다는 노란색이나 흰색 계열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층수별로 맞는 소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소품이라도 층수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고층에 사시는 분들 10층 이상이라면 땅과 연결해주는 소품이 필요합니다. 흙이 담긴 화분, 돌, 수정이 좋습니다. 묵직하고 안정감을 주는 소재들입니다. 가벼운 유리 소품, 금속 소품보다는 무게감이 있는 자연 소재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떠있는 기운을 땅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층에 사시는 분들, 5층에서 9층 사이라면 기운의 순환이 가장 활발한 층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을 여러 곳에 두십시오. 거실, 침실, 베란다. 식물이 자라는 것 자체가 기운의 순환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저층에 사시는 분들 4층 이하라면 빛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밝은 조명, 거울로 빛을 반사시키는 구조, 흰색 계열의 소품이 좋습니다. 무거운 어두운 색 커튼은 피하십시오. 빛이 들어올수록 정체된 기운이 가벼워집니다. 지금까지 배치와 소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배치를 해놓아도 이사 시기와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앞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층에 좋은 집을 골랐어도 이사 시기와 방향 하나로 그 기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반드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사 계획이 없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신 분과 모르고 계신 분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할 때 층수를 고릅니다. 방향을 봅니다. 학군을 따집니다.
그런데 정작 이사하는 날짜와 시간은 그냥 넘어갑니다. 어차피 이사 날은 이사짐센터 스케줄에 맞추면 되지. 여기서 틀립니다. 이사하는 날짜와 시간이 새 집에서의 기운의 시작을 결정합니다. 손 없는 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로부터 이사하기 좋은 날로 알려진 날입니다. 악한 기운이 쉬는 날, 즉 이사를 방해하는 기운이 없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음력으로 매달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날들은 실제로 이삿짐 센터 예약이 가장 빨리 찬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사는 반드시 오전 중에 마치십시오. 기운의 흐름상 오전은 기운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시작된 기운이 오전을 지나며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시간에 새 집으로 들어가면 상승하는 기운을 타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오후 늦게, 특히 해가 진 뒤에 이사를 하면 기운이 가라앉는 시간에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강하는 기운을 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새 집에서의 첫 기운이 그 집에서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이삿짐 센터와 협의할 때 반드시 오전 일정을 요청하십시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하나만큼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사 방향입니다. 이사할 때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도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새 집까지의 방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사는 성장과 새 출발의 기운을 탑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방향입니다. 남동쪽은 재물과 번영의 방향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수입을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 맞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북서쪽 방향으로의 이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서쪽은 기운이 강하고 무거운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이사를 하면 새 집에서의 시작이 무겁고 막히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방향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여러 사정으로 방향을 정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사 날짜와 시간, 그리고 새 집에 들어갈 때 의식을 더 신경 쓰십시오. 새 집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첫째, 짐을 들이기 전에 반드시 창문을 모두 여십시오. 빈집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하십시오. 전 거주자의 기운이 집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운이 어떤 기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좋은 기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이 집안을 한 바퀴 돌게 하십시오. 최소 30분 이상입니다. 이것이 이전 기운을 내보내고 새 기운을 들이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둘째, 소금을 사용하십시오. 창문을 열어 환기를 마친 후 굵은 소금을 현관, 각 방의 모서리, 창가에 놓아 두십시오. 소금은 부정한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이 정화와 결계의 도구로 사용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 그 소금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화장실에 버리거나 씻어내지 마십시오. 흡수한 기운을 다시 집 안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하나만으로도 새 집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셋째, 첫날 밤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이삿날은 바쁩니다. 짐을 풀다 보면 지칩니다. 그냥 배달 음식으로 각자 먹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새 공간에서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새 공간의 가족의 기운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그 기운이 새 집의 첫 번째 기운이 됩니다. 그 기운이 그 집에서의 삶의 바탕이 됩니다. 이제 이사가 당장 불가능한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시는 층이 좋지 않은 층이라고 느끼시는 분들, 형편상 당장 이사를 할 수 없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4층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현관에 노란색이나 금색 소품을 두십시오. 정체된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색입니다. 거실에 살아있는 꽃을 두십시오. 생화가 가장 좋습니다. 꽃이 살아 숨쉬는 것이 정체된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단, 꽃이 시들면 바로 바꿔주십시오. 시든 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죽은 기운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땅과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흙 화분을 거실에 두십시오.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돌 소품을 현관에 두십시오. 묵직한 자연석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침 전 발바닥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족욕을 하시거나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십시오. 발바닥은 땅과 연결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발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땅의 기운과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고층의 불안정한 기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제습과 환기 그리고 빛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집안에 작은 분수 소품이나 어항을 두십시오. 물이 흐르는 소리, 물이 순환하는 모습이 정체된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저층의 무거운 기운을 물의 순환으로 가볍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단, 어항이나 분수는 반드시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물이 탁해지거나 어항이 더러워지면 오히려 나쁜 기운의 원천이 됩니다. 깨끗한 물이 흘러야 좋은 기운이 순환합니다. 지금까지 이사의 시기, 방향, 의식, 그리고 현재 층수의 보안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풍수와 층수, 배치와 습관, 이 모든 것을 알고 실천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스님이 수십 년간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좋은 층수, 나쁜 층수, 재물을 부르는 배치, 재물을 내쫓는 습관, 이사 날짜와 방향, 새 집에 들어가는 의식까지. 그런데 스님이 마지막으로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빠뜨리면 오늘 들으신 모든 것이 절반짜리가 됩니다. 풍수에는 세 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시, 하늘의 때입니다. 두 번째는 지리, 땅의 이로움입니다. 세 번째는 인화, 사람의 조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층수와 배치와 방향은 모두 지리에 해당합니다. 땅의 이로움입니다.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지리는 세 가지 중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인 천시, 즉 하늘의 때 앞에서는 뒤로 물러납니다. 세 번째인 인화, 즉 사람의 조화 앞에서도 힘을 잃습니다. 층수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 기운은 잠을 잡니다. 스님이 수십 년간 본 것이 있습니다. 좋은 층, 좋은 방향, 완벽한 배치를 갖춰놓고도 재물이 쌓이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이웃을 탓했습니다. 배우자를 탓했습니다. 경기를 탓했습니다. 자식을 탓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불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들이, 그 감정들이 집안의 기운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층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공간에는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기운은 말을 알아듣습니다. 감정을 알아듣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불리한 층수였습니다. 집도 좁았습니다.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집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밥상의 반찬이 2가지뿐이어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이만큼이라도 받으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집이 작아도 따뜻하니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집안의 기운을 바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입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생겼습니다. 건강이 유지됐습니다. 가족 관계가 단단해졌습니다. 층수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집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님이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스님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빚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스님, 이사를 해야 합니까? 어느 층으로 가야 합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이사보다 먼저 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그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올해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바뀐 것입니다. 층수가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치를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집은 사람의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기운을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좋은 그릇에 좋은 것을 담아야 합니다. 층수는 그릇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는 오롯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불평을 담으면 불평의 기운이 쌓입니다. 감사를 담으면 감사의 기운이 쌓입니다. 재물은 따뜻하고 감사한 기운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집에서 한 가지를 바꾸십시오. 현관의 신발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쌓아둔 짐 하나를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당장 하나를 바꾸십시오. 큰 변화는 항상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풍수도 그렇습니다. 재물운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바꾸려는 마음이 생긴 그 순간부터 기운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층, 6층, 8층 기운이 좋은 층을 선택하시되 그 층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4층 꼭대기층, 15층 이상의 고층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에 사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보완법을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느 층에 살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집을 대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집에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이 공간이 나와 가족을 품어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집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는 당신이 집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스님이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바꾼 그 하나가 한 달 뒤에는 습관이 됩니다. 1년 뒤에는 흐름이 됩니다. 10년 뒤에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 사시는 층수가 어디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스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과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고맙습니다.